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카페 함께 운영할 카페지기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따뜻한 카페 오셔서 더 더우시네.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따뜻한 카페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도 따뜻하게 바꾸는 것도 좋지만 네. 시원하게 바꿔요? 좀 화나고 이렇게 좀 짜증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시원하게 세상을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시원하게 세상을 바꾸는 카페 이렇게 인사를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이제 아이들 방학할 때 됐고 여름 휴가도 막 있고 그래서 어디 놀러 갈 계획들 안 세우세요? 저는 뭐 특별히 놀러 가고 이게 잘 안 되는 게 네. 어릴 때 뭐 테마파크나 뭐 동물원 같은데 놀러를 다녀봐야 애들을 놀러 데리고 다니고 가는데 동물원도 안 가보셨어요? 예, 별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별로요? 예. 아니 집이 그렇게 못 살 정도. 아니 그 당시는 저희들이 못할 이제 제가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아, 그 농촌이라. 예, 대도시로 가야 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려면 그 당시의 교통편으로 봐서는 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대도시에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 김갑수 대표께서는 저는 어릴 때 그 서울 살 때 네. 그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창경궁을 왜 동물원으로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창경원으로 이제 격화시켰던 그 창경원에 갔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손잡고 네. 김밥 먹는 그 낙으로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 주말 맞이해서 여기 경남도나 아니면 부산이나 울산에 계신 분들 어디 아이들 데리고 정말 테마파크나 놀이공원 요새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저 심 의원님처럼 시골에 저 농사 지으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서울로 원정을 가야 돼. 이 근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근슬쩍 그거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희 카페 메뉴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그대로 가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다른 뭐 아울렛이나 뭐 다른 시설물들로 대체해서 가는 게 더 나은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확장해버리면 저희들은 그냥 장사하지 말고 그냥 막 이제 손가락 빨아라 이런 거 똑같습니다. 네, 보셨듯이 김해관광유통단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경남도하고 롯데건설이 꽤 오래 이게 장기 프로젝트네요. 9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년간. 네, 한 20년 동안 같이. 그러네요. 이게 장류 쪽에 그 롯데 아울렛하고 워터파크 있는데. 그렇죠. 예. 아까 그 자료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김핵규 이제 도지사 시절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95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은 9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김해 관광유통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은 그 목적이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있습니다.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 유통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하고 또 우리 경남도 내의 농산물하고 이제 공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교두보를 확보할 목적. 세 번째는 현재 이제 울산광역시가 그 당시 경남도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휴양 그런 레저 시설을 이렇게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의 그 복리와 삶의 질을 이제 향상시킨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는 거의 뭐 마무리돼 가는데 과연 그 목적에서 이게 자꾸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사업을 이제 행정학적인 용어로 PPP라고 그래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공 영역과 민간 이제 그 사업자 영역들이 함께 네. 투자해서 공익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 민자유치특례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한 그 투자들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또는 사업을 일으키려고 할 때 공공의 어떤 예산만 가지고 투여하기엔 국가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네. 민자를 유치해 와서 사업을 진행하자. 이게 1998년도에 이제 전면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관한 투자 유치법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가 이제 IMF가 이제 일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완전히 구멍이 나버린 거죠. 불가피하게 투자를 해서 기본적인 시설들을 해야 되고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 절박감 때문에 시장들, 그 기업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이른바 이제 MRG라고 하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한국의 사례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로 나와요. 예.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기업에게 그 많은 특혜와 이익 보장을 해주는 사례들이 전 세계에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 정부와 이 공공기관들이 시쳇말로 이제 호구 잡혔다.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들 방향처럼 이 사업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애초에 관광유통단지, 여기는 이제 관광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쓰게 해서 세수 증대를 하게 하고 네, 네. 또 그런 걸 통해서 고용 증대를 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시에 살고 있는 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유통만 있고 원래 롯데라는 재벌이 이제 유통 전문 재벌인데 관광이라고 하는 외부 사람들을 유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요인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고 네. 실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기대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그 테마파크라 이런 것들은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한마디로 기만당한 거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제 끊임없는 이런 사업 변경들이 계속 용인해 주는 것이 타당한 예, 것이냐에 예.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또 사업 변경을 하겠다고 하니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네. 거죠. 두 분은 참 성실하게 출연에 임하는 출연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불안한데요?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두 분이 여기를 다녀오셨다면서요. 김해관광 제가 이제 유통단지. 지난 그 어버이날 네. 저희 이제 부모님이 장유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버이날 이제 한 바퀴 그냥 쑥 가다가 이제 아울렛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모르고 갔었어요. 이 주제가 이제 할지 모르고. 모르고 가셨구나. 네. 저는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한 줄 알았지.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우연히 걸리는 거죠. 우연히 걸려. 예. 근데 이제 그 들어서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여기는 롯데 천국이네. 그러니까 그 거의 뭐 김해시 롯데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롯데예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그게 전 세계 어딜 가도 한 기업이 네. 그렇게 대규모 단지에 어떤 그 일정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사업으로 이제 막 그 세금을 투여해서 이렇게 해서 한 기업이 독점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문제점들 속에서 아울렛이라는 것은 사실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고객층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나중에 나갈 때는 원래 어떻게 나갔는지 우리가 얘기를 좀 하겠지만 누가 이런 사업에 이득을 받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때 지금은 롯데 말고는 아무도 이득 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 심 의원님은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길을 잘못 잘못 때려가지고 들어가. 예. 그 부끄럽습니다. 우리 지나간 거에 전 진짜 열심히 하는 우리 패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은 모르고 가셨고 한 분은 길을 잘못 왜들 이러십니까 진짜. 근데 실제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경남도하고 대기업 롯데가 정말 이 지역에 아주 뭐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관광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공언한 거에 비해서 가보면 매우 초라한 그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당초의 거죠. 목적과는 많이 좀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96년에 이제 개발 계획이 수립된 이후 롯데 측에서 개발 계획을 7차례 변경합니다. 그다음에 실시 계획은 좀 세부적인 건데 이건 8차례 변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경한 게 사실상 사업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지연시킨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문제는 그때마다 경남도가 롯데 측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롯데 측 입장을 다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 경남도가 경남도와 도민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롯데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롯데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제가 일부 이제 경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 활동할 때 그 당시에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오히려 경남도 소속 공무원인지 롯데라는 회사의 직원인지 사실 혼동될 정도로 롯데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이 롯데 직원이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리하자면 김해 관광유통단지는 정말 시작은 이렇게 거창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결과는 오히려 재벌의 배만 채워주는 이런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사실 뭐 관광 파라다이스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롯데 파라다이스가 된 거죠. 롯데의 그렇죠. 천국이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민자 사업의 특징이라는 게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민자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익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는 건다 그쵸?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이익의 한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간 한 7%에서 9% 정도면은 매우 훌륭한 이익인 거거든요. 근데 롯데는 지금 이거보다 수십 배 이익을 더 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더한 이익을 얻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롯데가 7번의 개발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하셨잖아요. 20년 동안. 그렇죠. 지금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롯데가 이제 사업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당초에 테마파크로 이렇게 계획된 그 면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아울렛으로 그냥 변경하려는 거죠. 테마파크 부지를 아울렛 부지로 이제 바꾸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위락시설 용지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상업 용지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상업 용지로 바뀌면 땅값이 사실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롯데가 시세 차익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원래 초기에는 얼마의 땅을 줬었던 건지. 지금 이게 그 자료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네. 제가 그 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이 사업에 토탈 투자된 금액, 롯데가 투자한 금액이 한 1,380억 정도, 한 20년 동안. 많이 지금까지. 투자를 했구나. 우리 경남도도 811억을 오, 투자했습니다. 경남도가. 예. 그런데 문제는 땅 가치가 오른 걸 계산해 봐야 되는데 감정 가격으로 2013년경에 보니까 이 땅이 무려 1조 한 800억 정도 이렇게 감정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로 하면 아마 2조가 넘을 겁니다. 아우, 예, 그러니까 물론 경남도도 일부는 회수했지만은 네. 그 상당 부분은 한 63%는 롯데가 아마 그 차익을 챙긴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용도 변경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용도가 변경 때문에 해서 롯데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또 챙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냥 종업원 숙소를 네. 아파트로 건립해서 공공 분양하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파트를 팔아먹는 그런 또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또 이득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그 2중, 3중으로 이렇게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앞서 우리 김 대표가 말씀했지만은 당초에 목적한 관광 뭐 유통을 위한 그런 단지보다는 롯데의 그런 일방적 이득만 챙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도민을 기망하는 그런 네.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근데 거죠. 이제 핵심은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네. 왜 그러면 이 롯데가 계속해서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추진해 왔느냐가 이제 관건 아닙니까? 네. 아울렛을 한번 열어봤는데 이 아울렛이 이제 흔히 말하는 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롯데가 지금 전국에 한 서너 개 정도의 아울렛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사시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아울렛 명품에 대한 어떤 욕구에 대비 매장은 없었단 말입니다. 장사가 잘 되죠. 이익을 지금 수천억씩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을 이리 가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방향을 틀면서 계속 사업 계획을 변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경남도가 우리 이제 납세자들 입장에서 네.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좀 대변해주면서 롯데에게 원래 처음에 투자 어떤 유치할 취지. 때 원래 계약의 조건이 공익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그게 이제 관광 사업을 전면적으로 이제 그 전면에 내세워서 이게 유통 관광 단지가 아니라 관광 유통 단지란 말이에요. 그거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강력히 해야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사업 변경할 때마다 이제 끌려가고 하면서 이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기관을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유권자들은 그냥 침묵하고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이익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보니까 자치단체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관광유통단지를 만든다 하니까 그 당시 20년 전에 그 당시에 지역 농민들이 이거를 그 3.3 제곱미터당 13만 원에서 14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강제 수용하다시피 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3.3 제곱미터당 500에서 700. 많이 50배 올랐죠. 장사. 예. 와, 그러네. 땅값만 그렇죠. 해도. 예.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그러니까 땅값만 가지고 지금 1조 몇 천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벌겠으니 이 사업 변경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굉장히 철면피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화를 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납세자들이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이 애초에 진행될 때 지분 구조에 있어서 롯데가 이제 그 뭐 부지 조성이라든지 뭐 시설 쓰는 거는 롯데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기반 시설들은 공공기관, 즉 도에서 이제 해주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이제 지분을 나눴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이제 지분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저기 경남도가 얻어냈던 지분이 27%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이제 2013년도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37%로 10%로 올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누가 안 했다면은 그냥 기업에게 대부분의 이 지분들을 거기에 사실 도로 기반 뭐 상하수도 기반설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세금들은 다 우리의 돈인데 그런 돈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허술한 어떤 그 협상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일관하면서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좀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승인해주는 결정권은 경남도가 쥐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런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 제작진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 부지를 아울렛 확장을 위한 복합 쇼핑 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또 종업원 숙소 부지를 일반 분양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개발 계획대로 변경 없이 시행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초 개발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롯데 측에 공식적으로 촉구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지 준공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착공 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이행을 위한 법률적인 검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부 시설은 시설물간 기능의 상호 보완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으로 인해서 관광 기능의 축소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또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고 지역의 다른 많은 업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렛 확장 등 사업 변경 시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특혜 의혹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공익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변경의 움직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경 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비판은 김해 관광유통단지는 민간이 공동 투자해서 개발하는 제3세트형 개발 방식의 사업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연약지방 처리공법 변경, 또 보상지연, 문화재 조사 장기화 등으로 공사 기간 연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추진에 따라서 개발 이익금 3,128억 원을 한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개발 계획 승인권자로서 당초 개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뭐 당초 개발 계획대로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경남도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담당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세 가지를 크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행 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롯데가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많이 지체를 했습니다. 공사 원래 약정대로. 근데 한 번도 이행 지책을 매긴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신뢰할 수 없고, 두 번째, 우리 경남도가 개발 이익금 3,800억 원을 회수했다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갑수 대표가 일부 언급했는데 2010년도에 우리 경남도가 롯데 측에 우리 경남도 투자 지분을 조기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매각 안 해도 되는데 조기에 매각하겠다. 그때 우리 경남도 투자 지분이 한 27% 나왔거든요. 경남도하고 롯데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27%를 이렇게 매각하게 되니까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 당시에 한 2,200억 정도 우리 경남도 투자 지분이 2,200억인데 그 당시 이제 경남도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헐값 매각이고 또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되겠다. 그래서 다시 2013년도에 의회에서 이제 금정단을 뭡니까 경남도가 구성해서 다시 투자 지분을 정산해 보니까 우리 경남도 투자 지분이 27%가 아니고 37%로 무려 1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제 투자 지분대로 우리가 이렇게 회수해 들 돈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4천억 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한 1,700억 정도 더 네. 받게 된 거죠. 네. 2년에 걸쳐 검증해 본 결과.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당시 아마 회수된 돈이 아마 3,800억 원인데 이것은 그 개발 이익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가 투자한 지분에 대한 정당하게 받을 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 담당자는 롯데로부터 3,800억 원을 회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의정 활동할 때 무려 1,770억이라는 그 금이 롯데에 갈 뻔했는데 이걸 경남도에 회수하도록 한 게 이제 경남도의 역할인데 이런 과거를 볼 것 같아 과거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경남도의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간의 사업 변경하는 과정과 지금 협상하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그 모든 내용들이 투명하게 좀 이 유권자들한테 보장이 돼야 돼, 네. 공개가 돼야 네.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국가 간 소송할 때 론스타와의 이 소송도 우리 국가가 지금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있거든요. 네, 비밀로 하고 정보 있어요. 공개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안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공적인 기관들이 납세자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간에 이루어진 과정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길래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 거냐. 우리 세금 들어간 그러니까요. 이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늦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협상 과정과 여기에서 롯데 측의 주장과 경남도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것들은 세세하게 모든 내용들이 알 권리의 측면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납세자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투자한 만큼 거두어질 개연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반드시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경남도와 롯데가 당초 원안대로 이 사업 시행해야 된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회 하선영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고요. 차도 한 잔 드시고요. 롯데 측이 사업 변경 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숱한 사업 변경을 해온 롯데에게 이번에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 변경을 해준다면 경남도는 롯데만을 위한 부동산 개발업자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롯데가 근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왔을 때 딱 네. 하나였습니다. 롯데월드 같은 어떤 거대한 테마파크를 짓는 것 때문에 경남도가 그렇게 롯데한테 그렇게 특혜를 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일본인 관광객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 아까도 방금 공무원 그 뒤쪽에 그 과장님 뒤쪽에 보면은 네네. 그 20년 조감도가 전에 있더라고요. 조감도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야심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울렛 사업을 몽땅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롯데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하겠다는 거니까 롯데에게는 계획도 약속도 그런 사전에 없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제 그 지역 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지역 상인들은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거냐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 아울렛이 들어섰을 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울렛이 들어서니까 그때부터 심하게 옷 파는 그런 매장들이 타격을 받고 지금도 거의 뭐 보통 한 20년 그 옷가게를 하신 분 이야기가 종업원이 한 2명 정도는 네. 항상 있었는데 지금 이제 2차 아울렛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종업원 내보내고 딸하고 둘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아울렛이 들어선다면 우리는 거의 뭐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 아까 경남도의 그 관계자 한 분의 이야기 들으셨죠? 네. 원한대로 할 것이다라고 계속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응이라든지 뭐 전략에 대해서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어느 정도 뭐 안심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역민으로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여지껏 이 사업이 롯데에게 농민 땅을 갖다가 헐값에 그 넘기는 특혜로 있었고요. 또 당초에 협약서에 있는 그 사업 지체 그 보상금이 187억인데 한 방에 이게 탕감해주는 또 특혜도 있었고요. 또 국비, 도비, 시비 뭐 이런 거 1,700억짜리 이런 투입된 진입도로가 사실은 롯데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제기 이후에 경남도의 대응이 사실은 좀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도 자료도 내보고 그때 언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아까 그 사업 원래대로 이행해라 이런 공문을 한 장 보낸 거 네, 그것밖에 없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도의회 지금 의원님께서는 네. 그냥 지역민이 아니라 도의원이시잖아요. 도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도의회 지역민 이제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도의회 지금 대표들이 이제 이럴 때 도의회 그 도민들의 어떤 그 이런 것들의 분기탱천함을 대변하라고 사실은 존재하는 기관인데. 그렇죠.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직화해서 네.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쪽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강제하게 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죠. 첫째는 이제 그 조례를 이제 찾아봤는데 네.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저희 경상남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죠. 근데 이제 대구광역시라든가 부산광역시 또 서울의 강남구 또 뭐 익산 또 순천 창원에도 예. 이렇게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일단 도의에서 이제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많은 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거는 정말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나서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체리원 관광단지라는 것들이 네. 하루 잠깐 와서 놀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호텔도 뭐 있습니다. 1박 2일이든 네. 2박 3일이든 이제 머물면서 그 워터파크는 워터파크대로 또는 이제 그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또 지역의 김해에 원래 관광 자원들이 제법 많은 곳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 뭐 가게 가서 뭐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쓰게 하겠다. 쓰게 하겠다. 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도의 이제 어떤 지역의 세수도 증대하고 고용 창출도 되고 또 지역민들은 지역민들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보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그러려면 체류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켜줘야 거기 머물고 싶은 그렇죠.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근데 그게 아울렛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한 2시간 와서 쇼핑하고 집에 가는 그냥 거잖아요.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제일 필요한 사업이 바로 지금 3단계 사업입니다. 네. 호텔, 어. 콘도, 테마파크, 이 스포츠 센터 이런 3단계 사업이 정말 저희가 기다려온 사업이고 여기에 돈이 떨어질 수 아울렛은 있는. 단지 그 옆에 소속돼 있는 쇼핑거리 뭐 그런 것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직 우리가 그때 쉽게 생각했던 그 그냥 쇼핑거리 그냥 백화점 하나 들어선다. 그게 지금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객이 거니까. 전도돼서. 그렇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 민자 유치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말절에 해서 만약 이걸 운영해서 수익이 안 나면 그 부족한 수익만큼 보전해 경남도가 이렇게 보전해 주거든요. 지금 경남도가 마창되거나 그가 네, 되기 때문에 네. 뭐 1년에 뭐 그렇잖아요. 수천억을 이렇게 교통량 측정해서. 수천억을 이렇게 지금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데 경남도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롯데라는 기업이 당초에 의도한 이상으로 특정한 수익을 올리면 그중에 몇 %를 경남도로 이렇게 환원하는 식으로. 왜 그러면 그건 투자 협약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MRG처럼. MRG 최소 수익 보장률이라는 것도 계약 내용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당초에 또 민자로 안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럴까 봐 겁났죠. 롯데 유치하는 거에만. 그런데 이게 그 롯데 유치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롯데라는 기업이 손해 안 보는 게 기본 수익은 자기들이 보장받기 때문에 일정 한도를 넘는 부분만 경남도 주는 식으로 약정을 하게 되면 크게 손해 보는 게 없는 거죠.
롯데가 수익이 없는데 경남도가 달라는 게 아니고 바랄 걸 바라야죠. 그 당시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강구했으면 지금 이제 이런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건데 지금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민자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그 이런 견제 기능이랄까요? 시스템 잘 네.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의회가 민간 투자 부분에서 행정을 감시하려면은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경남도에서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있었는데 2004년도에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담당 공무원이나 또 뭐 시장이나 혹은 또 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모든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크고 중요한 사업인데도 일단 계약만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네. 의회는 의회대로 사실은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의회에서 이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조 원 들어가는 그 민자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 반드시 일정 부분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된 이런 사업일 경우에 도의회에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사전에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그 의무 그렇죠. 조항을 담은 조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능하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요런 거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 롯데가 이제 사업 변경을 해달라 하고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뭐 무슨 도의회에서 뭐 감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심의하거나 뭐 이 견제할 수 우리는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반대한다라는 거죠. 결의안을 내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결의안은 낼 수 있겠죠. 예, 근데 네. 그게 결의안, 강제성이 없으니까. 강제성이 없지.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아울렛이 쉽게 성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성인되는 구조입니까? 이게 산업단지 특례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을 아울렛이 이른바 받습니다. 규제 완화의 그렇죠.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아울렛이 어떻게 산업단지 특례법 그 공장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느냐. 또 산업단지 원래 특례법도 이렇게 뭐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 뭐 그런 일들은 산업단지 특례법 적용을 받아도 이런 아울렛 사업에 산업단지 특례법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 아울렛을 빨리 자꾸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김미화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그런 것에 이를테면 정치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그 의회가 지금 결의안을 채택 만약에 한다면 네.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거는. 네, 앞으로 네.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 다음에 벌어질 사업들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를테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의회의 어떤 이런 그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갈 경우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저게 통과 안 시켜주겠다.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저는 겁니다. 충분히 있을 네, 거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간 투자 사업이 지금 경남도의 50년 먹거리 사업으로 여러 가지 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경남도에 이런 어떤 민간 투자 사업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좀 강제하고 도의회가 도민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상권 우리가 지금 그 아울렛이 확장됨으로 해서 우리 그 지역의 일반 상인들의 상권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네. 지금 앞서 우리 공무원이 말씀하기로는 뭐냐면 이게 상권 영향에 대한 분석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놨다 이런 말씀을 나왔거든요. 네. 사실 대부분 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 용역을 맡긴 측의 입맛대로 나오는 게 사실 대부분입니다. 일종의 요식 행위거든요. 그런 저는 어쩌면 이게 무슨 뭐 결정권자나 경남도 공무원들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거 롯데가 제출하는 결과나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거의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 같이 나오게 되면 경남도 공무원들은 면책을 한다는 거죠. 연구 용역을 받아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추진한다. 이렇게 사실 공무원의 이거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을 면해주는 이렇게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경남도 의회가 뭐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정말 이 기회에 한번 다시 재확인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그런 저는 바라고 점에서는 있습니다. 그 도와 도의회에게는 유권자의 경고가 필요한 것이고 롯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경고가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원님도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마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회가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고요.
도하고 또 의회하고 또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중립적인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변경을 해줘서 안 되고 몇몇 지자체처럼 민간업자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던 일은 이제 그만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남도의회 하선영 의원이었고요. 자, 현재 경남도 내에서 이렇게 민자 사업으로 유사 형태의 민자 사업이 몇몇 개 있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거.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희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은 이렇게 민자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제가 볼 때 특별한 그 사업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걸 운영함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정도 확신을 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과도한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민자를 유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삿 로봇랜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뭐 차를 잘못 타고 간 게 아니고 네, 정말 네, 직접 진짜.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사실 정체성도 없는 사업이고 사업 방향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도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로봇 하면 산업용 로봇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산업용 로봇 분야는 지금 인천 경인 지역으로 해서 지금 거의 기반이 많이 닦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산거기는 말 그대로 로봇랜드란 말이죠. 네. 일종의 놀이 개념, 테마파크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산업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두 개 사업은 포기하는 게 맞다고 더 봅니다. 심각한 이렇게. 문제는 네. 이 두 개가 다 일종의 지금 테마파크 형태예요. 이 두 개 언급하신 사업들이.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 롯데와 경남도가 이제 이 선례들을 계속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이 기업들에게 면제부를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협상마저도 롯데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이런 선례가 됐을 경우에 글로벌 테마파크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또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 변경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경남도가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거는 원한 계획대로 통과되자라는 것들의 의지를 반드시 경남도가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민자 사업들이 자칫 비리로 얼룩지는 경우도 있죠. 허다하죠. 그렇죠. 네. 우리 이제 경남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비리가 없기를 바라는데 그 비슷한 사례를 바로 가까운 이제 부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부산에 동부산 관광단지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김해 관광유통단지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비리의 복마제인데 역시 그 중심에 롯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또 롯데는 그 대가로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데 그래서 지금 부산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공무원 등 한 10명이 구속 기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가 지금 7차례나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고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해줬단 말이죠. 과연 우리 경남도는 깨끗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와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민자 사업이 기형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감시, 견제 기능, 예. 뭐 시민들의 어떤 매서운 눈초리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왜 보좌관을 두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토론도 한번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 막대한 그 자료와 이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좀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딜레마이긴 한데 도의회가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들도 좀 필요하겠죠. 네. 진짜 김해 관광 유통단지가 당초 얘기대로 진짜 뭐 우리가 꿈꾸는 테마파크 세계인들이 와서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경남의 어떤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뭐 좀 따끔한 소리 있잖아요. 각 잘 좀 하이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네네, 뭐 있을까요? 경남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롯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했습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예. 우리 김갑수 대표께서는 그 사직야구장 가면은 그 이 좀 뭐 그런
그 분위기가 좀 그럴 때 그 따끔하게 그 관중들이 한마디 하는 게 딱 있어요. 한 글자예요. 뭐라고? 마. 마. 저는 뭐 이 경남도를 향해서도 그렇고 롯데를 향해서도 마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